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VC 투자유치 전략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3강에서는 VC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. 이번 4강에서는 앞에 투자 프로세스 중에서 투자심의위원회, 투심이 부결되는 원인에 대해서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투자가 되고 안 되고의 그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투심이죠. 투심위를 통과했으면 거의 한 80%쯤은 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.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 투심위에서 부결되는 요인,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떤 건지,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면은 당연히 훨씬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공 확률을 올리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오늘 하게 될 4강 내용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. 그 얘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11개, 두 번째 페이지에 22번까지 해갖고 전체 이제 22개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요 22가지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. 단언컨대.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본인 회사를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이 22가지 내에서 적어도 한두 개 또는 두세 개, 세네 가지는 반드시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 대표님들이 본인 회사를 돌아보면 뜨끔 하면서 우리 회사 이 포인트에서 딱 걸리는데 라고 본인은 스스로 아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귀신같이 그 포인트를 알아내갖고 결국은 투심이 때 집중적으로 그 회사가 그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굉장히 논쟁을 2시간 동안 하게 돼요. 이 22가지를 보시면 옆에 보면은 이제 가로치고 이런 분야에 주로 해당됐던 업종, 사업 모델 갖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 보시면 이 내용, 이 제목만 보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는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들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강연 때도 그렇고 멘토링 때 얘기하다 보면은 이 22가지에 안 걸려드는 회사가 어디냐, 그건 뭐 어디다 투자한다는 얘기냐 도대체,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저기에 걸려듦에도 그 리스크보다 포텐셜이 크다는 걸 설득을 한 거죠. 그런 회사가 투자를 넘어간 거죠. 그러니까는 저기 22가지 어딘가에 걸려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넘어설 만큼 우리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고 포텐셜이 있다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. 넘어가면 사람 문제도 참 중요해요. 투자자가 보기에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, 특히 얼리 스테이지 기업일수록 이게 이제 학력 경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떤 대표이사의 철학, 무슨 애티튜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면. 이 다음 장에 보면 미국 엑셀러레이터 ERA사가 재작년에 무역협회에서 주최한 코엑스에서 주최한 행사, 글로벌 ACVC 무슨 초청 행사가 있었어요. 그때 저도 이제 들으러 갔었는데 이 ERA사가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찍어와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자기네들이 보는 CEO 또는 창업자의 기준을 이렇게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. 여기에는 보면은 학력 경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, 열정, 의지 이런 것들이 더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용이 더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이 창업자 내지는 대표회사를 볼 때 다르지 않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대표님들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.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언제 보여줄 수 있냐는 거지. IR 자료 자체는 이건 그냥 텍스트니까 잘 안 묻어나거든요. 그러면은 결국 남아있는 게 피칭 때예요. IR 피칭. 그래서 IR 피칭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좋은 인상을 주는 건 또 맞는 얘기예요. 얼리 스테이지 기업일수록 사람 보고 투자한다는 게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고
이게 하다 보면은 뭐 피벗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도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사람은 안 변하니까 그걸 끌고 나가는 사람도 사람이고, 얼리 스테이지 기업일수록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로서의 비중은 굉장히 높아진다. 이런 얘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. 밑에 이제 3번 내려가면은 엑시 시나리오가 불명확한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. 물론 여기 이제 얼리 스테이지 기업이 많으시면 이제 시작하는 기업 보고 뭐 2, 3년 내에, 3, 4년 내에 빨리 엑시 돼갖고, 그러니까 IPO로 가든지 뭐 M&A를 되든지 뭐 이래가지고 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마련 좀 해봐. 이거 이제 어불성설이죠. 이제 시작하는 회사 보고 그렇게까지 하라면.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라보는 건 아니고,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수가 되고 수익률을 얼마 정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예상은 되는 업종 내지는 회사가 있고, 그거 자체가 예상이 안 되는 회사나 업종이 있어요. 그러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분야가 투자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투자가 잘 안 되는 분야를 이렇게, 또는 대표님들이 본인이 VC를, A씨를 만나보셨는데 자꾸 이렇게 탁탁 걸리듯이 어디까지는 IR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그다음부터가 진행이 잘 안 돼. 내가 뭐 10군데, 20군데, 30군데 만나봤는데 반응이 다 비슷해. 그러면은 혹시 엑싯 저게 이렇게 걸리는 문제는 아닌지 얘기를 해보세요.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우리 회사가 소소하게 돈 벌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으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닌지. 그러니까 그 정도 갖고는 투자자가 반응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VC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, 하이 리턴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배, 몇십 배 이렇게 수익 나는 거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. 설사 막상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투심일 때 투자하는 포인트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요. 여기서 뭐 소소하게 벌어서 뭐 이렇게 뭐 수익이 회수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 정도로 제시하는 회사에는 매력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인 거죠. 더더군다나 원금도 못 건질 것 같아. 그러면 아예 투심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거고. 그러니까 내가 엑시시라는 게 우리나라 출자 사업 구조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,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맨 앞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 엑시, 결국은 엑시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, 엑시시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장이 좋냐, 사업이 좋냐, 차별성이 있냐, 경쟁력이 있냐, 사람이 좋냐, 안 좋냐, 이런 게 결국은 다 합으로 맞물리는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엑시스로 이제 귀결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좀 투자자들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만큼 얘기를 하고 있는지, 아니면 너무 중요한 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,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. 이제 엑싯 또는 이게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얘기 이런 거하고 다 맞물리는 문제인데, 이런 게 안 중요하지 않다. 시장이 아무리 큰데 포지셔닝하고 이거 이상으로 뒷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. 4번 회계실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건너뛰고요. 5번도 아까 펀드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20억, 3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가 투자할 의향은 있는데 한 5억밖에 안 돼. 그럼 15억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VC들 어떻게 일하냐면은 15억이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. 내가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. 왜냐하면 회사가 20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지. 20억이 모여야 이 회사가 뭔가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한번 점프업 하는데 필요할 금액이라고 보는데, 내가 5억 넣어서는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속된 말로 나만 독박 쓸 수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 같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보수적인 분위기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15억 모아올 때까지 기다려봐봐. 그리고 좀 기다렸더니 뭐 안 되는 것 같은 거 그냥 우리도 부결. 이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강연도 그렇고 멘토링 때 하고 싶은 얘기는, 정작 내가 진짜 20억이 필요한 거냐, 아니면 더 작은 금액에서 뭔가 마일스톤을 달성할 수 있고, 그러면은 그때 다시 투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제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해도 되는데, 한 번에 너무 뭐 많이 받으면 좋다고 그랬고 막 확 지르는 거 아니냐, 속된 말로. 근데 그게 나한테 결국은 부메랑으로도 올 수 있다. 그 얘기를 이제 드린 거거든요.
그러니까 내가 작게 얘기를 하고 그 작은 금액은 투자자가 자기 혼자만 투자해도 이게 달성이 되면 의사결정하기가 쉬운 거예요.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. 근데 남이 투자하는 것까지 내가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되면 이게 이제 서로 막 악순환이 돌 가능성이 있다.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많이 받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굳이 정답은 아닐 거다.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이 얘기를 드리고요.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는 뒤에 별도 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페이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요하다. 미국의 엑셀러레이터 ERA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얘기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. 4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5강 넘어가서는 IR 자료 작성 그리고 IR 피칭 아까 VC 투자 프로세스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